단말 외우는 한시조리 기능사 제2회 193쪽 해설 요점 정리 2주로 볼게요. 자, 이런 것도 달달달달 보면 볼수록 눈에 들어오니까요. 볼게요. 미생물의 크기는요. 곰팡이가 제일 크고요. 제일 작은 것은요. 바이러스가 적죠. 자, 순서 곰팡이, 효모, 스피로에타, 세균, 리케차, 바이러스 순서죠. 자, 그 다음에 숙주 볼게요. 폐흡중의 질 중간 숙주는 다슬기, 그 다음에 개, 가재. 관절을 주조증 일숙주는 물벼루, 이숙주는 민물고기, 송어, 연어죠. 간흡중의 일주는 새 우렁이, 왜 우렁이, 이숙주는요 붕어, 잉어가 되는 민물고기죠. 자, 요충은 집단 감염, 항문 소형증을 유발하죠. 역성비누. 자, 역성비누는 과일, 채소, 식기 소독할 때 쓰이고요. 손 소독 10% 원액을 사용하고요. 일반 비누와 함께 살균하면 살균 효과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먼저 일반 비누로 사용하고 두 번째 역성비누로 하죠. 자외선 살균 효과는 260에서 280mn의 범위 내의 파장에서 가장 크죠. 자, 석탄산이란 3% 수용액으로 의류, 용기, 실험대, 배설물 등의 소독에 이용되며 안정성이 높고 유기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각종 소독약의 살균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죠. 감귤류에 사용하고 표피의 피막을 형성하여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몰폴린 지방산염은 엷은 다망색, 황갈색의 기름 모양을 띠고 있죠. 아스파탐은 씹은 첨가물로 설탕보다 180에서 200배 정도의 단맛을 내는 감미료죠. 자, 보존료 볼게요. 자, 보존료는 방부제라고도 하고요. 보존료 종류 데아이드로조산, 소브산, 안식형산, 프로피온산 있죠. 자, 치즈, 버터, 마가린을 사용하는 건 데아이드로조산, 식유 제품, 어유 제품, 절이식품, 식초, 장류에 쓰이는 것은요, 소브산, 청량음료, 간장, 과채료음료에 쓰이는 것은 안식형산, 빵 및 생과자에 쓰이는 것은 프로피온산이죠. 자, 방부제 4가지. 데하이드로조산, 소브산, 안식현산, 프로피온산 같이 세트로 이렇게 가세요. 조개류의 독성분은요, 삭식토신이죠. 메틸알코올, 즉 메탄올은 정제가 불충분한 증류주에 남아서 체내로 흡수되고요. 이게 축적되면 구토, 현기증, 두통이 생기고 심할 경우 실명,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물질이죠. 자, 푸른 곰팡이 볼게요. 푸른 곰팡이는 몸은 실 모양으로 균사로 되어 있고 홀씨는 곰 모양이며 초록색이거나 회갈색이고요. 부패작용 또는 독에 의한 유해균이 많고 페니실린과 같은 유익한 것도 있죠. 그리고 빵, 떡과 같은 유기물에 많은 곳에 잘 생기죠. 위생 등급 볼게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수 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업소, 식품 적객업소, 집단 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죠.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보호 증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죠. 자, 영어 결격사유 볼게요.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는 그러하지 않고요. 감염병 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벌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요. 자, 영업을 할 수 있는 결격 사유고요. 자, 예외는 뭐죠? B형 간염 환자는 제외죠. 기구의 정의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채취, 제공,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닦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하죠. 자,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안전한 상태를 말하죠. SR90은 화학적으로 칼슘과 비슷하여 칼슘과 대체되어 체내에 축적되는 거죠. 자, 공기의 자정작용 중요하죠. 자, 앞글자만 기억하시면 되죠. 산화, 희석, 세정, 살균, 교환작용하는 게 공기의 자정작용. 열경련, 열허탈증, 열사병, 열쇠약증 같은 열중증은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할 때 발생하는 직업병이죠. 감자를 절단하여 방치하면 타이로시네이스에 의해 타이로신의 페놀기가 산화되어서 갈변되죠. 비타민 12 볼게요. 비타민 12는 체내에서 조효소로 전환되어 적혈구 합성에 관여하고요. 자, 이거에 해당되는 식품은요. 동물의 간, 조개류, 달걀 노른자, 어육에 함유되어 있죠. 비타민 K의 대표적인 공급원은 지용성 클로로필이고요. 클로로필은 녹색 색소로서 식물세포의 엽록체 부분에서 찾을 수 있죠. 쿠쿠르비타신은요, 참외나 오이 꼭지 부분에 쓴맛을 나타내는 물질이죠. 밀가루의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결합해서 글루텐을 만들죠. 자, 외울 때는 글글글 외우시면 되겠죠. 밀가루의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결합하면 글루텐이 형성되죠. 육류의 연화효소 볼게요. 무화과는 피신, 파인애플은 브로멜린, 파파야는 파파인, 생강 또는 배즙은 프로테이스죠. 무피, 파브, 파파, 생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팥에는 사포닌이 0.3에서 0.5%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포성이 있어서 삶으면 거품이 일어나고 장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서 과식하면 설사의 원인이 되죠. 성응이 필수 아미노산은요. 아이소류신, 류신, 트리토판, 발린, 트레오닌, 메티오닌, 페니알라닌, 라이신, 히스티딘이 있죠. 자, 성장기 어린이와 노인의 필수 아미노산은요. 성인의 필수 아미노산에서 아르지닌가 포함된 것이죠. 자, 필수노산 다시 한번 이것만 다시 할게요. 이거 문제 엄청 나오죠. 필수 아미노산 아이소류신, 류신, 트리토판, 발린, 트레오닌,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라이신, 히스티딘. 자, 외우는 건요. 여러분의 몫으로 넘어갈게요. 결합수의 특징 볼게요. 결합수 특징은 용질에 대하여 용매로서 작용하지 않고요. 영도에서도 잘 얼지 않고요. 물보다 밀도가 크고요. 식품 조직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고요. 번식에 이용되지 못하죠. 다 못하는 것이 다 결합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생성목은 전분의 질화를 이용하여 점탕성을 부여할 수 있죠. 침 속에 있는 효소의 프티알린은 전분을 데스트린과 메가당으로 분해하죠.
우유 단백질의 카세인은 열에 의해서 잘 응고되지는 않지만 산과 레닌에 의해서 응고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치즈를 만들죠.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의 산패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지방이죠. 맛의 변화 볼게요. 이것도 정의 문제 잘 나오죠. 대비 현상이란 주된 맛을 내는 물질에 다른 맛을 혼합할 때 원래의 맛이 강해지는 게 대비 현상. 한 가지의 맛을 본 직후에 다른 맛을 정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건 변조 현상. 두 종류의 맛이 혼합될 경우에 각각 맛을 알지 못하고 조화된 맛만 느끼는 것은 상쇄 현상. 같은 맛을 계속 봤을 때 미각이 둔해져서 맛을 알 수 없게 되거나 맛이 변하는 현상은요, 피로 현상이죠. 자, 다시마. 다시마는 감칠맛 내는 물질인 글루탐산 나트륨, 알긴산, 마니톨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맛을 돋워주고 물에 담가두거나 끓여서 맛있는 국물로 우려내어 국이나 전골 등의 국물로 사용되죠. 36번 볼게요. 36번은요. 공식만 볼게요. 총 발주량을 구하는 공식은요. 100에서 폐기율을 빼서 이게 분모고요. 분자는요. 전미중량 곱하기 100이죠. 거기서 인원수를 곱하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100에서 뺀 폐기율 분의 전미중량 곱하기 100에서 인원수를 곱하면 총 발주량이죠. 자, 분자 분모 잘 정리해 주세요. 분모는 100에서 빼기 폐기율, 분자는 정미중량 곱하기 100, 거기서 인원수를 곱하면 총 발주량. 육류는 고유의 선명한 색을 가지며 탄력성이 있는 게 좋죠. 지적 원가는 지적 재료비, 지적 너무비, 지적 경비로 분류되죠. 자, 계산법. 재료 소비량의 계산은요. 계속기록법, 재고조사법, 역계산법이 있죠. 재료 소비 가격에 계산하는 법은 개별법, 선인선출법, 후인선출법, 다중평균법, 이동평균법이 있죠. 스테인리스 스틸제에 작업되는 스펀지를 사용해서 중성세제로 청소해야겠죠. 자, 침수란 쓴맛, 떫은맛, 아린맛 등의 불미성분을 제거하는 데 이용되고요. 침수시간, 흡수속도, 흡수량은 가시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흡수속도는 침수하는 수온이 높을수록 빠르죠. 가열조리의 특징. 식품의 조직과 성분의 변화를 일으킨다.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살균살충으로 안전한 식품 만들고 맛이 증가하고 분리 성분을 제거할 수 있고요. 조미료와 향신료, 침투, 식품 감촉의 변화 등이 일어나는 거죠. 국수 무게의 6배에서 7배의 무게의 물에서 국수를 삶는 것이 국수가 서로 붙지 않고 빨리 끓여주는 거죠. 자, CA Controlled Atmosphere 냉장은 냉장실의 온도와 공기 조성을 함께 제어하여 냉정하는 방법으로 사과 등의 첨가물 저장에 많이 사용된다. 냉장실 내 공기 중에 CO2 이산화탄소 분압을 높이고 O2 산소 분압을 낮춤으로써 호흡을 억제하는 방법이 사용되죠. 자, 곡물에 대한 문제죠. 곡류는 유기체이므로 호흡작용하고요. 곡물을 저장할 때 병해충, 쥐, 미, 새 피해를 받기 쉽고요. 곡물은 자체 수분과 기타 여건 변화에 따라 중량이 변화가 되죠. 훈연 시 발생하는 염기 성분으로 계미산, 페놀, 폼알데하이드가 있으며 산화방지제 역할도 하죠. 자, 훈연 시 발생하는 염기 성분 뭐가 있을까요? 계미산, 페놀,
알데하이드. 안토잔틴은 무, 배추, 양파의 색소로 산성에는 안정하나 알칼리성에서는 황색으로 변하죠. 그게 안토잔틴. 가공치즈는 자연치즈를 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치분 첨가물 등을 더해서 유화시켜 만든 게 가공치즈죠. 생선을 통으로 구울 때는 제공하는 면 쪽을 먼저 갈색이 되도록 구운 다음 프라이팬 또는 속세에서 약한 불로 천천히 구워서 속까지 익혀야겠죠. 소고기, 구이, 전골, 산정용으로 적당한 부위는 안심, 채끝살, 우둔살 부위죠. 온도의 발효점이란 기름을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기름에 함유된 지방이 분해되어 표면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온도를 발효점이라죠. 급속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는 것이 올바른 식중독 예방법이고요. 상온에서 해동할 경우 식품의 온도가 천천히 상승하면서 상온에 도달하기 때문에 식중독균의 증식 가능 온도인 50에서 60도에서 장시간 노출되죠. 자, 식품 연결 볼게요. 녹조류는 청각, 파래, 홍조류는 김, 우묵, 가사리, 갈조류는 미역, 다시다. 장비, 용기, 도구는 청소하기 쉽게 디자인되어야 하고요. 재질은 표면이 비독성이고 청소세제와 소독약품에 잘 견뎌야 하고 녹슬지 않아야겠죠. 자, 소금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높아서 온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죠. 편썰기는 마늘이나 생강 등의 재료를 다지지 않고 향을 내면서 깔끔하게 사용하거나 생밤이나 삶은 고기를 모양 그대로 얇게 썰 때 이용하는 방법이죠. 육수를 끓일 때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통은 스테인리스 통이다. 그 이유는 국물이 잘 우려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뼈 육수일 경우 더욱 그렇고요. 가장 좋은 통은 바닥이 두꺼운 알루미늄 통이고 같은 양이라면 깊이가 있는 것이 넓이가 있는 것보다 좋죠. 음식 재료를 전처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염소 농도가 50에서 100 ppm으로 하여 살균 작용을 통해 미생물 사멸과 제품의 갈변을 억제하죠. 자, 장조림에 적당한 고기 재료 볼게요. 닭은요, 안심살, 돼지는 뒷다리살에 장조림 쓰죠. 자, 소고기, 자, 장조림 할 수 있는 거. 앞사태, 뒷사태, 뭉치사태, 아롱사태, 삼박살, 우둔살, 홍두깨살이죠. 자, 닭하고 돼지만 외우면 되겠죠? 닭은 안심살, 돼지는 뒷다리살로 장조림하죠. 참기름은 리그나닌이 산패를 막는 기능을 하여 4도 이하에서 보관하며 굽거나 부유물이 뜨므로 마개를 잘 닫아서 직사광선을 피해 상온 보관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2회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3회 모의고사 해설 정리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